양치를 못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양치를 못해서 오신다. 그러니까 조금 양치 못해가지고 관리가 아예 안 돼서. 아, 관리가 안 돼. 그쵸. 뭐 아니면은 양치랑 연관 있는 환자분들은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양치질을 가로로 좀 너무 세게 해가지고 아니면 너무 센 치아 칫솔 이런 걸 가지고 가로로 너무 빡빡빡빡 해가지고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치아가 파여가지고 치아를 다 손상시켜서 오시는 분들이 한 부류. 그다음에 이제 양치질은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계속 예를 들면 이거 거의 매일 와서 스케일링 해야 될 정도로 양치질이 안 되셔가지고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그로 인해서 충치가 생기거나 뭐 치주염이 매우 심해지거나 그 두 부류죠. 그 다음에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분들. 대놓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은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직접 해보라고 하거든요. 칫솔 갖다 드리고 해보시라고. 환자분들이 난 양치 열심히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소리 듣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좀 재수없는 소리지만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한번 이렇게 쳐다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비유를 이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된다. 제 취지는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하셔야 된다. 좋은 올바른 방법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켜드려요. 그런 분들 실상 이제 직접 칫솔 드리고 해보라고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취지로 어떤 양치질이 좋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은 양치질을 막 한 번 할 때 10분 이상씩 한대 진짜. 그리고 칫솔도 계속 바꾸고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치아가 여기가 엄청 파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그렇게 양치질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로로 하는 거는 동의하는데 너무 저기를 막 오랫동안 세게, 그 다음에 칫솔도 엄청 빡빡한 거 쓰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하시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분은 이제 이런 데를 이제 떼워야 돼요. 어금니 쪽은 보험되는 재료로 떼우는 걸 선호하는데 근데 이 정도 심하게 파이면 치아가 엄청 시리고 떼워도 계속 시리고 그 다음에 신경이 죽을 수 있어요. 그 비가역성 치수염으로 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신경치료까지 해야 되면은 치료도 신경치료 되게 힘든 건데 치료도 받아야 되고 비용도 나가고 치아도 안 좋아지니까 안타깝죠. 그럼 양치 한번 잘못해서 신경치료까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아니고 오랫동안 잘못하면, 나쁜 습관으로 오랫동안 잘못하면. 근데 이런 분들은 또 꼭 양치만은 아니고 딱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어금니도 많이 깨져 있거든요. 두 가지가 좀 병합된 거라고 봐요. 그럼 양치는 왜 필요한 거예요? 양치가 왜 필요하냐? 예를 들면 이 녹색 실이 이제 우리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섬유질 아니면 고기 이런 게 여기 꼈어요. 근데 양치질을 안 하면 이거는 절대 빠질 수 없거든요. 이건 가글만으로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치실과 칫솔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먹으면 보통 이런데 저류되거든요.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보통 밥을 먹으면 이 치아랑 잇몸 사이에 여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틈들로 들어가요. 근데 이 틈들로 들어가는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세균이 붙습니다. 세균이 붙어서 그걸 치태가 돼요. 치태는 그래도 양치질을 하면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더 딱딱해지면 치석이 되면 양치질로도 제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치석이 생기기 전에 그 치태라는 것을 제거하는 거는 물리적 기계적으로 칫솔로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질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양치질을 잘 해야 되는 게 대충 이렇게 닦고 말면 그런 것들이 제거가 완벽하게 안 돼요. 그래서 양치질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저도 어릴 때 그 초등학교 이럴 때 양치질 하는 거 배우면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해라. 그 다음에 더 어린 애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회전 이렇게 나 다 했다. 그러면서 되게 효율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꽤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회전법은 맹점이 있어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한 30대 이상을 생각했을 때 치주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 틈이 있거든요. 그걸 썰커스라고 하는데 이 썰커스에 있는 치태를 제거해야 돼요. 여기를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바스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 틈 여기다가 칫솔을 대고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한 10번씩 닦아주셔야 돼요. 치아 한두 개 정도에 한 10번씩, 여기 한 10번씩.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확실하게 제거가 되고 치태가, 두 번째는 잇몸에 약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혈류도 증가하고 잇몸을 좀 건강하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꽤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치아 한두 개씩을 내가 닦는다, 내가 그냥 입안에 나 여기 왼쪽 닦는다, 뭐 오른쪽 닦는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지금 나 치아 한 두 개씩 닦는다. 어금니 두 개, 작은 어금니 두 개,
송곳니랑 앞니, 가운데 앞니, 그 옆에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그 다음에 안쪽. 이 안쪽이 좀 어려워. 이건 숙련되지 않으면 안쪽은 좀 어렵거든요. 바깥쪽 할 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안쪽은 이렇게 반대로 돌려잡고 여기에 딱 대고 느껴야 돼요. 스케일링 할 때 닦는 부위가 여기거든요. 환자분들이 스케일링 받아본 느낌이 있으면 내 스케일링이 내 치아와 잇몸 사이에 거기를 건드렸다. 여기 댈 때 엄청 시렸는데 거기를 조져야 돼요. 이 썰커스를 잘 닦아주셔야 돼요. 앞니는 뭐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환면이라고 하는 씹는 부분은 그냥 편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근데 한 30, 40대 넘어가면 사실 이 교환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가 문제. 이 잇몸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은 반대로 유치열기나, 그러니까 어쨌든 10살 전후 이런 친구들은 여기 씹는 면, 여기에 음식물이 엄청 애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간식 같은 거 여기를 잘 닦아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기 치아 사이사이를 잘 닦아주셔야 돼요. 어린 친구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 치실을 꼭 쓰셔야 돼요. 그 홀더 달린 치실로 여기를 잘 닦아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충치가, 여기 음식물이 잘 제거가 안 되면 인전면 충치가 잘 생기거든요. 어린애들은 특히. 인전면 충치는 무조건 치료해야 돼요. 특히나 뭐 인내이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인전면 충치가 안 생기게 하려면 치실로 열심히 닦아주셔야 돼요. 치실을 꼭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치실을 먼저 쓰고 양치하나요? 순서는 치실이 먼저예요. 치실을 해서, 왜냐면은 그 음식물 찌꺼기 같은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를 치실로 확실하게 해주고 칫솔로 이렇게 세척을 해야지,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거는 칫솔로 제거 안 되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하는 거는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는 치실 먼저, 그 다음에 칫솔, 그 다음에 뭐 원하시면 가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처음 해보면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열심히 해보고, 치과에 가서 본인이 쓰는 칫솔이나, 치과 가면 보통 메이크업실에 일회용 칫솔 있잖아요. 그거 하나 들고 치과 의사한테 나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냐? 좀 검증을 받아보세요. 진짜 양치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체어에 앉아서 연습시키거든요. 10분씩 집에 안 보내. 하고 검사 받고 가라고 하거든요. 이걸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요즘 막 전동 칫솔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떤 거 같아요? 전동 칫솔도 예전에는 이제 칫솔모가 동그랗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회전해서 쓰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전동 칫솔도 여기 썰커스를 닦아줘야 되는데 그 동그란 회전모로 여기만 이렇게 닦아주는 건 사실 그냥 광내는 거고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동 칫솔도 좋아져가지고 이 칫솔모랑 똑같은 모양의 진동이 막 음파 진동 같이 해가지고 미세하게 진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잇몸에 마사지하는 효과 같은 건 전 좋다고 생각해. 근데 전동 칫솔 자체가 사실 손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일반 사람들은 이 칫솔로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전동 칫솔 하나 막 요즘에 기능이 있고 괜찮은 것들은 몇십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한 10년치 칫솔 가격인데 뭐 그거는 본인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거면 그래도 한 10만 원 이상의 좀 좋은 거에 칫솔모가 동그랗지 않고 진짜 일반 칫솔이랑 똑같고 좌우로 진동이 나는 그런 칫솔을 쓰시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근데 어린애들은 전동 칫솔 쓰는 건 저는 반대. 왜냐면은 그 양치질하는 습관도 잘 안 들고 제대로 안 돼. 어린애들은 제대로 안 돼. 어린애들은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손도 좀 쓰게 하고 해야지, 어린 친구들을 전동 칫솔 하는 건 반대. 근데 저는 오히려 전동 칫솔보다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천하는 거는 이게 첨단 칫솔, 엔드터프트 칫솔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칫솔모가 작거든요. 이거의 목적은 어금니 뒤쪽을 닦는 거예요. 어금니 뒤쪽을 닦아야 되시는 분들은 일단 본인이 사랑니가 있어. 근데 나 진짜 사랑니 빼기 싫어. 치과에서 완전 매복인데 뼈가 위에 안 덮여 있어서 양치질 안 되면은 잇몸 부어서 아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 아니면 맨 뒤에 어금니가 옛날에 사랑니를 이미 뺐어요. 사랑니 뺐는데 이미 뼈가 녹아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관리 안 되면 여기 쭉 뼈가 녹아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어금니에 보철물을 하신 분들, 그분들은 특히 금니는 치태가 잘 붙어요. 여기를 잘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 칫솔 이렇게 큰 모로는 여기 제대로 안 닦이거든요. 이렇게 넣어보면 구조적으로 칫솔이 여기 걸려요, 윗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모를 가지고 딱 수평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잘 닦아주시면 돼요. 이게 훨씬 더 효용성이 크다고 봐요. 그 다음에 교정장치 같은 거 있어가지고 교정장치 붙어 있으면 밑에 잘 안 닦이거든요. 교정용 칫솔도 좋지만 이런 작은 모로 섬세하게 닦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 하시는 환자분들도 사용해도 괜찮아요? 네, 임플란트 보철물도 쓰시면 되고, 그리고 임플란트나 뭐 아니면 크라운이나 하신 분들은 꼭 이것도 그렇지만 치실을 꼭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 치아가 아니라서 약간의 유격은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아무리 타이트하게 해드려도 음식물 조금씩 껴요. 그러니까 치실 쓰는 게 그냥 루틴이다, 치실을 안 쓰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연세가 좀 드시면. 아니면은 뭐 임플란트나 보철 하신 분들은. 그 임플란트
트라이한테나 보철하신 분들이 치실 대신 워터픽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그런 거는 좀 도움이 될까요? 그냥 워터픽은 호스로 그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빼내는 거에 좀 도움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할 때 호스로 그냥 큰 것들 쓰레기 정리하고 이런 의미지, 저는 치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워터픽보다는 훨씬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3분 만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양치질 3분 하라고 엄청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3분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좀 숙달되면은 4, 5분 안에는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10분 이상 걸릴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10분 이상 할 정도로 네. 이게 아침에 바쁜데 그만큼 중요할까요? 너무 바쁘면 저녁에는 꼭 하십시오. 근데 아침에는 뭐 한 3분 정도 하시더라도 솔직히 3분도 하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저녁에는 꼭 열심히 해보세요. 습관 되면 한 3분 안에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한 3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맨날 하는 게 중요하다 습관이. 네, 맨날 하는 게 중요하죠. 뭐 양치질 법 이런 거 아무리 잘 알려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무조건 최소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 하는 게 제일 좋고, 점심에 진짜 못하겠다 그럼 아침, 저녁. 그래도 나 한 번만 하겠다 무조건 저녁. 아침에만 하고 나는 하루에 한 번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